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 야구 이야기 박진행입니다. 263회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어제 금요일날 퇴근길 브이로그가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주제는 프리미어 12하고 FA, 그리고 선수협 얘기,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 어제 브이로그를 말씀드리기 전에, FA하고 프리미어 12 관련 뉴스를 앞에 먼저 흘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 브이로그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금토에 걸쳐서 이틀 동안 얘기했던 야구야기 263회 많이 들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소액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 놈들이 자꾸 특히 제가 녹음한 거를 갖고 자꾸 중복 영상이다 라고 해갖고 수익 창출이 중지된 바람에 정말 소액도 괜찮으니까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프리미어 12 중에 최소 한 경기는 제가 반드시 라이브로 입중계 해드릴 거니까 그거 보실 분들은 꼭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어 12 뉴스서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프리미어 12 출전을 위해 대만으로 출국했습니다. 프리미어 12 초대 우승팀인 연합뉴스는 쓸데없이 12라 그러죠. 4강 진출입니다. 그냥 10이라 그러면 되지. 연합뉴스예요. 프리미어 12 야구 국가대표팀이 이른 새벽부터 공항에 모인 팬들의 응원 속에 결전의 땅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대표팀은 도착 이튿날부터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해 10일에는 대만 프로야구팀과의 평가전으로 실전 감각을 가다듬을 예정. 프리미어 12는 올해 3회째를 맞는데 우리나라는 첫 대회에서 우승, 두 번째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내다보며 세대 교체를 단행한 이번 대표팀의 현실적인 목표는 일단 조 2위까지 오르는 슈퍼라운드 4강 진출입니다. 첫 상대인 참고된 만만치가 않죠. 쿠바,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호주와 차례로 격돌하는데 쉬어갈 수 있는 팀은 한 팀도 없다는 평가입니다. 선수들 자, 류중일 국제감독입니다. 혹사시키지 말고 자, 편안하게 잘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단 4강 목표를 하고 편안하게 하면은 4강 못 가요. 첫 국제대회 출전에 주장의 중책을 맡은 송성문은 대표팀이 약해졌다는 평가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타이베이돔에서 뛰는 자, 주장 송성문입니다.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해보니까 정말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좋은 기량을 갖고 있고 더 이제 기대가 된다. 13일 대만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는 이번 대회에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한판. 그간 국제대회에서 첫 경기에서 충격패하는 경우가 많았던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해요.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내느냐가 또 그게 대만전이기도 하고요.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일정을 하나 올려드릴 텐데 저 B조 있죠? 이 B조 쪽은 지금 어느 팀들이냐면 파나마, 네덜란드, 푸에르토리코, 미국, 베네수엘라, 멕시코입니다. 여기는 10일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여기는 좀 빨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아시아 쪽은 이제 13일부터가 첫 경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천천히 하나? 좀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예를 들면 6팀이니까 3경기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쪽 B조 같은 경우는 이제 3경기 한 날도 있고 2경기만 한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을 조금 늘어뜨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가갖고 프리미어 12 일정을 보시면, 근데 이제 11월 10일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야 A조, B조 전체 일정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진짜 뉴스는 이거죠. 스포츠 뉴스입니다. FA 시장의 큰손 한화가 이틀 연속 대형 계약을 했습니다. 128억 딱 쓰고 철수! 신구준에 이어 오늘은 투수 최대호 엄상백까지 영입하면서 내년 신구 그것도 하루 상관으로 7년 만에 가을 야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그래서 허경민은 KT 가고요. 예. 한화 구단은 오늘 4년 최대 78억 원에 KT 출신 투수 엄상백을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심우준을 4년 최대 50억 원에 데려온 데 이어 FA 투수 최대어 엄상백과도 계약한 한화는 이틀 사이 128억 원을 쏟아붓는 공격적인 행보로 일찌감치 FA 시장에서의 전력 보강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선발인 유현진과 문동주에 엄상백까지 추가해 리그 최고 수준의 일단 선발 라인업은 하나도 이제 꼴리지 않습니다. 개장에 발맞춰 7년 만에 가을 야구를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가을 야구 자, 엄상백 투수고요. 하나 이글스라는 팀이 더욱더 높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출신인 심우준과 엄상백을 둘 다 한화에 빼앗긴 KT도 발빠르게 전력 보강에 네, 그래서 허경민을 업어왔죠. KT는 오늘 출신 두산은 리코한테 또 당한 거고요. 그 얘기는 이따가 제가 브이로그에서 해놓겠습니다. 4년 전 두산과 4+3년 해놨어요. 예. 계약했던 허경민은 남은 3년 20억 원의 옵션 대신 새로운 계약을 선택하면서 16년 동안 몸담았던 두산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말 저를 자, 허경민입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것도 뒤에 얘기해놨습니다. 가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 3명이 FA 계약으로 팀을 옮긴 가운데 불펜 투수 김원중, 장현식 등도 원소속 팀을 포함해 여러 구단에 관심을 받고 있는 가장 핫한 건 현재는 장현식입니다. SBS 배정우. 지금 시간이 이제 토요일 오후 12시 한 40분 요쯤인데요. 뭐 현재까지는 소식은 없고, 근데 제 생각인데 장현식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 예, 근데 장현식까지 결론이 나고 나면 아마 다른 선수들은 이제 좀 눈치 작전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번 예상을 좀 해보면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뉴스 2개를 들려드렸고, 어저께 미리 떠났던 퇴근길 브이로그 녹음을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간 브릿지 잠깐 들으시고, 보시고, 예, 이제 어제 브이로그로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뿅!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하라TV 야구 이야기 박진행입니다. 네. 오늘이 11월 8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네, 이제 또 주말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수능 막바지라서 요즘은 일찍 수업하고 일찍 끝납니다. 그래서 8시가 조금 넘어서 지금 이제 조금 저희 집보다 빨리 내려갔고, 예, 퇴근길 또 브이로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해 뜰 때하고 해 질 때하고 일교차가 정말 큽니다. 예, 저도 뭐 지금 막판에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청자님들은 정말 절대 네이버, 예, 감기 안 걸리셨으면 해요. 일단 걸리면 무조건 아무리 튼튼하셨던 분도 일주일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히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라 그러죠? 식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악화되지 않고 그냥 골골골골 이런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식욕까지 없으시면 정말 이게 커지니까 밥이 안 넘어가시더라도 꼭, 예, 뭐라도 꼭 챙겨 드시고, 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구로 근처에서 했을 때가 3일 전이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바뀌었죠. 예, 이제 그리고 요 앞부분에다가는 제가 뉴스 2개를 깔아 드렸어요. 예, 왜냐하면은 저도 요거를 미리 지금 녹음을 떠놓고 컨디션 봐서 집에서 바로 편집을 할지 아니면 한숨 자고 편집을 할지,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에 올라갈지 토요일에 올라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뉴스 두 개는 뭐 결국 프리미어십이 이제 엔트리가 다 확정이 됐는데, 희한하게 또 LG는 아무도 탈락을 안 했어. 좀 탈락 좀 하지 씨. LG는 6명 그대로. 이제 반면에 코시 때 정말 이제 드러난 거죠. 진짜 무리했구나라는. 삼성은 결국 줄줄이 다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빵명.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니까 수목금토월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어떻게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라방 내지는 입중계를. 근데 만약에 저보고 중계하라 그러면 한일전은 안 하죠. 예선 한일전을 뭐 하려 합니까? 하게 되면은 뭐 결선이 나가면 모를까, 슈퍼라운드 나가면 모를까. 그래서 내심 지금 일본 다음이 도미니카 전인데, 도미니카 전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물론 이제 마지막 날 호주 경기도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긴 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수능은 끝났어도 지금 남아있는 고1, 2 친구들이 이제 또 기말고사 대비 모드로 들어가야 돼서 아마 월요일은 수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게 되면은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 떠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옆에서 댓글 같은 거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중계만 하다 보면은 그거를 제가 미처 못 챙겨 드릴까봐. 그게 지금은 유일한 걱정거리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증 안 되면 진짜 혼자서라도 뭐 이제 저희 볼이 막 팔짝팔짝 뛰어다녀도 집에서 해야죠. 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미리 이렇게 약 좀 쳐놓고 너무 하이 퀄리티를 기대하지 마시라. 약 좀 쳐놓고 말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 도미니카전 맞을 겁니다. 아마 일본 다음이 도미니카고, 그리고 이제 하루 쉬고 호주 이제 이렇게 연결되니까 저도 맘 같아 갖고는 첫 경기 대만전을 한번 중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좀 생각은 드는데, 그게 수요일. 수요일은 또 제가 이제 잠깐만, 수요일이면 왜 그러냐면요, 그 수요일 날이 이제 수능 전날 애들 소집일이라서 잘하면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만전 아니면 도미니카전.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제가 한번 저 혼자서라도 입중계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이 그 엄상백하고 이제 심우준이 간다 이거였는데, 제가 3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FA 제도가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오히려 등급이 높을수록 팀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B등급 정도 선수들인데 괜찮은 활약을 한 이 선수들이 제일 타겟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상백, 심우준, 장현식이 딱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하루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장현식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뭔가 좀 팽팽한, 그러니까 이제 잔류냐 아니면은 하나는 수도권 팀, 뭐 이제 하나는 저쪽 그 경상도 팀, 그 중에 어디로 가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일단은 저는 제일 먼저 될 줄 알았습니다. 뭐 최정이야 이미 얘기 끝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KT가 발빠르게 야, 최정보다 우리가 빨리 해야지, 그래갖고 빨리 해야 되지롱 라고 해갖고 이제 우규민을, 우규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솔솔하게 돈 잘 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LG에서 삼성 옮길 때 한번 벌고, KT에서 한번 벌고, 마지막으로 또 벌고, 그래서 2년 7억으로 하고, 그때 최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일단 FA 총액 양의지보다 더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옵션 없어. 그러니까 청라 오픈할 때까지는 제발 같이 가자. 이게 최정의 FA 계약이 끝날 시점이 딱 그 쓰기 청라구장 오픈할 때거든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멸공을 믿을 수가 없어 갖고요. 그의 사업성은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뭐 2028년에 만약에 청라돔이 열린다 치면 그때 최정을 꼭 데리고 있고 싶은 거죠. 이제 이런 것까지는 이제 예상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그리고 2주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뭐 엄상백이든 누구든 결정이 팍팍 나겠지라고 했는데, 한화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한화가 자꾸 이제 돈을 지르고 영입하고 할 때마다, 에이, 돈 지르고 영입하면 뭐해? 아이고, 뭐 선수도 그래봤자 뭐. 이번엔 좀 달라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FA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구단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5개 구단 그리고 지방 5개 구단, 근데 이제 특히 지방구단이 이제 어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선수를 영입하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FA 중에도 보면은 수도권의 버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야야 여기가 인프라도 좋고 애 있으면 교육하기도 좋고 뭐든지 다 편하고, 그러니까 좀 덜 줘도 되지? 이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냥 거꾸로 말하면 지방은 더 줘야 가죠. 네, 그러니까 특히 심우준 50억에다가 엄상백 막 이제 뭐 78억. 저도 깜짝 놀라. 우와,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그러나 그렇게 주는 한화도 저는 이해는 된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선수는 2명밖에 영입 못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건데 딱 20명을 맞춘 게 저는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거 20명 맞춘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추리대로라면 지금 가장 세대인 게 누구냐? 그게 하주석이죠. 예. 추리입니다. 추리. 예. 하주석은 애시당초 제가 알기론 FA를 신청할 생각도 없었다라고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근데 나가 일단 나가. 그래도 뭐 막판에 가면 끝까지 잡아줄 테니까 일단 FA 신청해.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영입해야 될 선수가 몇 명이 있는데 FA 신청자가 몇 없네? 그러면은 일부러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왜 얘네가 FA에 나오지? 라고 한 게, 그러니까 아무튼 H구단과 N구단 쪽에서 이렇게 몇 명을 일부러 나가게 한 게 아닌가, 이 의심이 좀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심이에요. 제 개인적인.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니까 이게 하주석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는 이제 철수하는 거죠. 2명 더 영입했는데, 그죠? 오히려 이제 야, 25명 누구 주지? 예. 그것도 KT한테만 2명을 줘야 되니까. 이게 하루 상관이어도 25명 엔트리, 그 25인 엔트리 명단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재미가 이제 또 쏠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상관이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하루 상관이니까 우리 그냥 25명 똑같이 이렇게 줄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정신 박힌 프런트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심우준 때 누굴 가져갈 것이며, 이제 엄상백 때는 누굴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굉장히 치열한 머리 싸움이 되냐면, 심우준 때 이제 먼저 보상 선수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한화 프런트 입장에서는 심우준 때 넘겨준 명단을 보면 우리한테 누굴 가져가겠다까지 예상을 하고 엄상백 때 명단을 넘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학으로 치면은 엄청난 고차방정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하루 사이에 결정될 그 KT가 2명의 보상 선수를 누굴 집어갈 거냐에 한화 프런트의 어떤 그 수싸움이 과연 어느 정도나 고단수일지, 이거 보시는 재미도 상당히 쏠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앞뒤를 맞춰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드는 생각이, 이러면 허경민이 뜰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 KT에서 심우준을 안 잡고 싶었겠습니까? 잡아야죠. 예, 근데 KT도 되게 난감했던 상황이, FA가 만약에 심우준이나 엄상백 1명 뿐이었다면 아마 두 선수 중에 한 명한테 몰빵을 해갖고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선수가 동시에 FA로 나와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떡하지 그러다가 생각보다 세게 지른 한화한테 두 선수를 다 뺏긴 거란 말이죠. 그러면 KT 위즈 입장에서도 두 선수를 다 뺏겼는데, 이제 뭐 뺏겼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난 두 선수가 다 떠나갔는데
여기서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 보충을 못한다? 그럼 KT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 이제 그 명단으로만 보면 예, 내야수 중에선 그럼 나와 있는 거는 서건창하고 허경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서건창 선수한테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KT가 어차피 심호준을 잡으려고 쓰려고 했던 실탄이 있었는데 그 실탄으로 누구한테 쓸까요? 당연히 허경민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앞날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리코의 이해랑 대표가 또 한 번 사악했구나. 그리고 두산은 또 당했구나. 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4+3 85개 합시다. 근데 4년 동안은 65억을 주고 3년 20억은 뭐 옵트아웃식으로 합시다. 처음에 두산이 계약할 때만 해도 어이구 7년인데 괜찮네 이렇게 잡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3년 20억이라는 돈을 과연 그걸 받고 버틸 사람이 있었을까요? 진짜 뭐 옛날에 낭만야구 시대 때 무슨 뭐 나지완이나 박용택이나 뭐 임창규나 이런 애들, 그건 그 친구들이 독특한 거예요. 예, 정말 아, 난 이 팀밖에 몰라, 난 이 팀밖에 모르는 바보야. 그게 오히려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제가 딱 보는데 3년 20억 이거 두고두고 안 될 텐데 라고 했는데 KT 쪽에서 심우준을 뺏기면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허경민이 결국 4년 40억에 예, KT로 또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일 동안 벌어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제 핫한 건 장현식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누가 넘어가는 거냐면은 저는 이제서부터 이제 투트랙이죠. 뭐냐면은 A급 선수들은 좀 협상이 길어지지 않을까. 물론 근데 최원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도 카더라인데 부산 쪽하고 접촉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LG 팬이니까 LG 팬의 입장은 뭐 80억대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그것도 맞는지 틀리는지도 좀 신빙성은 잘 안 가는데, 만약에 그 카더라대로 최원태가 만약에 80억대를 받고 롯데를 갔다 그러면 LG 팬들이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을걸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서운해하지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최은성이나 유광담 갔을 때도 LG 팬들은 어땠냐?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근데 그때는 셀러리 캡 때문에 그랬던 거고, 최원태 같은 경우는 조금 케이스는 다르지만 그리고 저는 2026년서부터는 셀러리 캡은 거의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폐지되거나 거의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원태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그 최원태 에이전트가 조 뭐 찬희 씨라고 알고 있는데 언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야, B등급인 엄상백도 78억을 받았는데 A등급인 최원태는 얼마? 이거 다 언플이에요. 에이전트냐는 언플이거든요. 어쩌라고? 응? 어쩌라고? 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야구 팬들을 아직도 약간 좀 개돼지로 보는 그런 거 아닌가? 예, 단순 액수로만 비교를 한다고 해서 야구 팬들이 그러네. 최원태는 나이도 훨씬 어리고, 응? A급인데, 엄상백은 B급인데도 78억을 받았는데.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은 왜 한화는 최원태를 안 데려갔을까요? 예. 그렇게 따지면 최원태를 데려갔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등급, B등급 보상 선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 성적도 있는 거고, 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최원태 에이전트인 조모 찬희 씨는 아직도 2010년대나 통할 법한 그런 대도 않는 야구 기자들 몇 명 동원해 갖고 언프를 하는 걸 보면, 야, 참 솔직히 말하면 한심하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그때 라방 때도 한번 밝힌 바가 있었는데, 원태는 나가지 말고 1년 재소해라. 이제 저는 그게 있었던 거죠. 뭐냐, 가을 야구 하는 거 보니까 에르난데스는 아무리 봐도 선발보다는 마무리가 맞는 것 같으니 에르난데스를 마무리로 잡고 네가 1년 더 재수를 해서 정말 그때 만약에 잘 되면, 그러면 LG도 돈 아끼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래서 이건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FA 선언하고 나갔어요. 예. 에이전트 조모 찬희 씨하고 상의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럼 나간 다음서부터는 아니란 말로 야 너한테 어떻게 임창규 이상의 돈을 주냐? LG 팬들 생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최원태 및 최원태 에이전트의 정무적 판단은 좀 아쉬운데 만약에 진짜 롯데로 간다라고 하면 그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롯데에 갖고 어떤 성적을 올리냐는 이제 또 그거는 최원태의 몫이겠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것도 분명히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구단은 무조건 돈을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룰. 예. 이런 것까지도 좀 크게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카더라 썰 중에 제가 이제 화면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심지어 뭐 송찬이하고 오영수가 서로 맞트레이드가 된다. 두 선수 다 뭐 팬님들께서는 뭐 누가 아깝다 하는데 제가 볼 때 둘이 비슷한 까랍니다. 예. 그러니까 팀을 옮기면 혹시 좀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나름 빠따 유망주들인데, 예. 그래서 근데 오히려 저는 그쪽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예. 이로또 감독이 어쨌든 LG에서 숙고하다가 NC로 갔으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봐왔겠죠. 아 송찬이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래도 자기 삼촌이 그 송공단장이 LG에 있었더래서 그런가 애가 부담을 갖나? 한번 팀을 옮기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라는 게 제가 이제 지난번 김원중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느꼈는데 데이터를 갖고 와봐라. 데이터 중요합니다. 근데 데이터가 다는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야구만큼 또 엄청난 멘탈 스포츠가 없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멘탈 스포츠긴 합니다만 야구는 그 중에서도 정말 심한 멘탈 스포츠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징크스를 지켰냐 못 지켰냐, 루틴을 지켰냐 못 지켰냐에 따라서도 선수들이 막 컨디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오영수하고 그 송찬이 트레이드 설 오히려 그게 더 제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신빙성이 있는데,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겨울 야구 예측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KTX 여기서 누굴 봤다. 그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선수가 공인중개사, 우리 흔히 말 복덕방이라고 그러죠. 복덕방에 있고 집을 알아보고 갔다더라. 예. 그 중에 맞는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10%입니다. 10%. 예. 근데 이 엄상백이라든가 심우준이라든가 장현식 같은 경우는 이미 딱 자료를 보면 예측이 되는 거니까, 예. 얘네부터 먼저 손길이 뻗치겠군. 딱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A등급 맞은 선수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최원태하고 구승민하고 김원중, 그리고 이제 또 불펜 요원들이 있어요. 예. 그럼 이 중에서는 누가 꼽혀야 되냐? 노경원 같은 경우도 거의 쓰게서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빠따 쪽의 지주가 최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투수 쪽의 지주는 정신적 지주나 마태형은 노경원이 해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남는 게 누구냐면은 저도 솔직히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솔직한 말이에요. 이거 이용찬, 예, 그리고 김강률, 예, 그리고 임기영이죠. 예, 그러니까 장현식 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 요 멤버들이 펼치는 또 라운드 하나, 예, 그렇게 해서 2개 정도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3팬님들 서운해하실까봐 김원곤하고 류지혁이 있는데, 류지혁은 재능으로만 보면은 분명히 삼성에서 좋은 대접을 해줘야 되는 친구가 맞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류지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너무 잔부상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요번에 꽤 냉정한데 라고 재평가가 되고 있는 우리 단총 이종열 단장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 예, 저는 그게 좀 관심사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삼성의 류지혁하고 김원곤 같은 경우는 일단 초점은 류지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1차 1라운드로 지금 이제 오규민, 최정, 그리고 엄상백, 심우준, 그리고 허경민까지, 예, 이제 이렇게는 엔딩이 됐고, 지금 물밑에서는 한참 장현식을 두고 또 이제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아마 모르긴 해도 네, 그 이제 개투진을 그러니까 A 등급 3명의 한 라운드, 그리고 이제 그 개투진 쪽에서 또 한 라운드, 이렇게 두 개의 날개가 펼쳐지면서 아마 또 빡센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FA가 결정된 선수들에 비하면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과연 LG가 에르난데스를 붙잡을 수 있냐 없냐, 이거랑, 그리고 오더라도 어떤 보직이냐에 따라서 최원태는 LG에 그래도 있을 수 있냐, 아니면 아이 그래 다른 팀 가라, 이 운명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원태는 그게 변수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진짜 마지막 할 얘기는 이제 뒤에 따로 하나 있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지? 예, 제가 요즘 감기 걸려서 약 먹은 다음부터 약간 이렇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 이거다. 예. 허경민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적인 걸로 보면 돈 더 주겠다는데 가면 되지, 이게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특히 허경민이 KT로 갔다 이후서부터 한번 쭉 반응을 봤거든요. 뭐 이제 SNS도 보고 뭐 이제 야구 사이트에도 가서 보고. 근데 이제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그 이해한다. 그리고 뭐 옵션이 그렇게 걸려 있었고, 특히 3년 20억이라고 느슨하게 옵션을 잡았던 그 두산 프런트가 또 이해랑한테 당한 거 아니냐, 이 반응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 트럭 시위 때 돈 미세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있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이 반응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랬을 거면 두산에 뼈를 묻겠다는 말을 하지나 말든가, 뭐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발언을 했대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결정타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언제 박제가 돼갖고 언제 소환이 될지 모르는데, 허경민이 정수빈을 두산에 붙잡았을 때 했던 어록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너는 뭐 생각보다 두산에서 20살 때부터 엄청나게 사랑받았고, 너는 팬들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뭐 너는 두산의 상징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좀 남아 있으라고 해, 남아 라고 자기가 말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나 때문에 정수빈은 두산에 잔류한 거다라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쌍으로 돌면 팬들의 반응은 갈릴 수밖에 없죠. 예. 정말 갈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틀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허경민이란 선수도 상당히 두산에서 뭔가 그게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그림자가 컸던 선수였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드는 거죠. 예. 그러나 특히 이제 두산이 흔히 말하는 그 고액 연봉자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 몫을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이승엽 감독은 제가 볼 때 이제 많이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처지인데, 이거를 과연 내년 시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겹쳐있는 두산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예,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KT 입장에서는 정말 눈 뜨고 있다가 두 명이 휙 사라졌는데 한 명이라도 일단 채워 넣어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허경민이 눈에 들어온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엔딩 발언을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한동안 뜸했었는데 이 선수협 새끼들 욕 좀 먹어야 돼요. 야, 그 ABS 때문에 회의하자고 그렇게 말해놓고서 아무도 안 갔다며? 특히 수뇌부들 아무도 안 갔다며? 황재균이야 뭐 제가 몸이 아파갖고 치료 좀 하려고 그렇다 치고, 그럼 나머지 왜 안 갔어? 응? 회장단 아닌 선수 4명 가갖고 이렇게 있고, KBO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허프라 총재가 와 있는데 뭐하냐? 니네가 맨날 뭐 ABS 때 뭐 우리의 의견이 소외됐어요, 뭐 우리 얘기도 좀 받아들여졌고 회의비야 만든 거 아니야? 왜 안 와? 하다못해 지금 그 회장단 중에는 프리미어십이 가는 애도 없어요.
김현수 뭐해? 너라도 갔어야지. 너 한 명이라도 갔으면은 이런 기사가 나왔겠어? 응? 아니 자기들이 하자 해놓고선 왜 아무도 안 왔을까요? 이런 기사가 왜 나왔겠냐고요. 사실은 선수협 회장이니까 김현수가 제일 까여야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장단이 아무도 못 가는 상황이 됐다. 그냥 김현수는 갔어야지. 예. 왜 안 갔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뭐 물론 말이야 그렇게 하겠죠. 뭐 무슨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 정말 사정이 있었으면 차라리 기자들한테라도 말을 미리 해놓던가. 근데 그런 말이 이렇게 없고 그냥 안 왔다. 나중에 2보 3보로 올라온 게 뭐 황재균은 뭐 부상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뭐 황재균이 요즘 여기저기 많이 아플 친구니까. 근데 나머지 회장단들은 해명도 없어요. 그냥 안 간 거예요. 뭐 이래놓고서는 뭐를 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달라 뭐 해달라라는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되게 좀 의문시 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뭐 구단이나 크보가 갑이고 선수들이 을이겠죠. 그러나 을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징대기만 하고 뭔가 약속이 잡혔을 때 우리는 좀 안 지켜도 된다, 우린 대충 해도 된다, 그건 굉장히 아니라고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FA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FA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프로 선수들이 개인 사업자다 뭐다 하더라도 을인 입장이 맞죠. 근데 FA가 돼서 나름 돈도 좀 벌고 고액이 되고 그럼 그때는 을이 아니에요. 본인들도 진짜로 이때서부터 개인 사업자고 엔터테이너지. 근데 그렇게 뭐 어쨌든 다 같이 모여갖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ABS 때문에 운명이 바뀐 선수들도 있는데 포수나 야수 중에서는 그러면 가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안 가, 안 와.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거 올린 다음에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이런 기사 올라오길 바래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당분간은 또 FA하고 프리미어십에 묻혀갖고 그런 기사라도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땐 매우 무책임했다. 지금까지 벌어진 결과로만 놓고 보자면 특히 회장인 김현수가 더 혼나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도미니카전을 목표로 정말 집에서 저희 고양이 보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걸 보여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라이브 입중계를 해보는 걸로 목표를 잡아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도대체 이놈의 구글이 언제까지 제가 올리는 이 특히 녹음 버전을 계속 중복 영상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특히 좀 더 소액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후원 해주신 다음에 야 나 연발정산 필요한데 라고 하면은 제가 지체 없이 또 이제 보내신 분 휴대폰으로 현금 영수증도 발급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매번 이렇게 엔딩 멘트는 좀 똑같은 것 같아서 저도 좀 민망하긴 한데 뭐 사실이니까요. 그죠? 말씀드릴 건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금요일날 퇴근길에 녹음을 하긴 한 건데, 만약에 제가 집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다, 그럼 그냥 금요일 밤에 바로 올려 드릴 거고요. 아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한숨 자고 나서 뭐 토요일 새벽에 만들어서 올리든가 이렇게 둘 중 하나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어떤 FA가 펼쳐질 것이며,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중서부터는 어쨌든 국제대회가 또 시작이 되는데, 이 국제대회라는 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팀 애들은 좀 안 나갔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기왕 국대로 나갔으면 잘 싸워라 라는 이 묘한 모순적인 마인드 두 개가 겹쳐 있는 게 되게 국제대회인데, 그러나 어쨌든 기왕 나갔으면 선전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질 겨울 야구의 초입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브이로그는 마치고 아무튼 집에 가서 약을 먹어보고 오늘 밤에 바로 올릴지 아니면 내일 새벽에 올릴지 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끝!